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젯밤 축구 보셨습니까? 시원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우리 팀 이겼습니다. 1대0 승리. 이렇게 해서 2조 2위로 16강 진출은 확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제가 승리 소식을 전하면서도 뭔가 신이 막 나 있지 않은 이유는 바로 앞서서 열린 말레이시아와의 경기 잔상이 남아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글쎄요, 최대한 좋게 생각해서 이거 예방주사 맞은 거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걸까요? 정말 최종 목표 우승까지 갈 수 있는 걸까요? SBS 축구 해설위원이세요. 박문성 해설위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경기는 어떻게 보셨어요? 결과적으로는 이겼는데요. 예. 지금 우리 목표가 어쨌든 우승 금메달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용이 좀 더 올라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단 말레이시아 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나아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말레이시아 경기 때는 예. 수비 불안이 너무 컸었잖아요. 두 골이나 내주면서 결국 졌는데요. 예. 그래도 골키퍼를 포함을 해서 기본적으로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들이 좀 올라와 있고 우리가 전체 슈팅이 26개 때렸고요. 상대는 4개밖에 때리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그중에 이제 골대로 향한 것을 유효 슈팅이라고 부르는데 예. 유효 슈팅은 우리가 8개고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가 하나도 때리지 못했으니까 수비는 조금 나아졌다. 예.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우리가 상대를 감안했다면 골을 좀 더 넣었어야 되는데 그 골에 대한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도대체 말레이시아와의 경기 최약체 아닙니까? 조 안에서도 최약체였는데 왜 그랬던 거예요 그때는? 일단 처음에는 주전 선발 선수들 한 절반 이상을 좀 바꿔냈기 때문에 예. 조직적으로 제대로 저희가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 말레이시아는 매우 밀집 수비를 했죠. 그냥 다 자기 진영 쪽으로 내려가서 수비를 했는데 사실 한국을 아시안게임에서 만나는 팀들은 웬만하면 다 내려가서 밀집 수비를 할 거라고 하는 걸 예상을 했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특별히 대단한 전략을 쓴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전략을 쓴 건데 우리가 대비를 못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 전에 바레인도 마찬가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 중앙을 밀집한다는 얘기면 우린 전술적으로 상대를 측면으로 수비를 끌어당기는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야 되죠. 그러면 우리 공격수들이 측면 쪽으로 빠진다든지 아니면 우리 측면 수비수들이 공격 가담을 해서 상대를 측면 쪽으로 벌려놔서 중앙에서 공격수들이 골을 넣어야 되는데 다들 급해요. 마음만 급하니까 중앙 쪽으로만 몰리고 중앙 쪽으로 몰리니까 상대도 밀집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계속 복작거리면서 좋은 슈팅도 못 때리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지 않았나. 그래서 느낌은 우리가 너무 좀 쉽게 봤구나. 준비 부족, 방심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첫 경기 바레인을 너무 크게 이긴 것도 저는 약간 독이 됐다고 봅니다. 6대0으로 이기면서 이거 충분히 쉽게 가도 되겠구나. 우리가 로테이션을 크게 써도 되겠구나. 이러면서 좀 어렵게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조별리그 때 고생을 했던 게 토너먼트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집중력을 높여야 되겠다. 이거를 좋은 교훈으로 잘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 질문 던졌잖아요. 말레이시아전 실패가 우승을 위한 예방주사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아픈 몽둥이일 뿐이냐. 그 예방주사 쪽에 방점을 찍으시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희망사. 근데 이제 16강 토너먼트에 올라가게 되면 다 단판 승부고요. 그렇죠. 한 경기 잘못해가지고 삐걱해가지고 떨어지면 탈락이기 때문에 조별리그의 어려움이 토너먼트에 좋은 보약으로 작용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승을 장담한다. 저는 이건 쉽지 않은 얘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예상되는 팀들을 좀 보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상대, 난적은 누구라고 보세요? 일단 당장은 우리가 16강에서 만나게 될 이란이죠. 이란.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가대표팀, 그러니까 이 아시안게임은 23세 이하 대표팀이 만나는 거고요. 그렇죠. 그 위가 이제 월드컵 나가는 국가대표팀인데 국가대표팀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란 만나면 다 힘든 경기했잖아요. 9승 8무 13패 이게 이란하고 붙은 국가대표팀 얘기인가요?
예, 이거는 이제 그 A팀이라고 불리우는 월드컵 나가는 국가대표팀 얘기고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만나는 23세 이하 대표팀은 7번 싸워서 4승 1무 2패니까 우리가 조금 나았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하지만 우리 기억이 안 좋은 게 2002년 부산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렸을 때 우리가 4강에서 만나가지고 이란에 졌어요. 중요한 승부에서. 그랬죠. 맞아요. 쉽게 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 김민재 선수가 옐로카드 받아서 지금 16강 출전 못하게 됐죠. 경고 누적으로. 그게 또 우리가 굉장히 또 신경 쓰이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김민재 선수는 수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러시아 월드컵 때도 김민재 선수가 있었으면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참 많으셨는데요. 중앙 수비수 대체 자원이 좀 황현수, 조윤민 이런 두 선수가 있는데 전술 변화까지 가져가면서 김민재 선수의 공백을 메울지는 김학봉 감독의 선택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란이 막 들어 누워버리면 어떡하죠? 요사이 침대 축구를 많이 하던데. 들어 넣는 전제는요. 이란이 골을 넣어야 된다는 거니까요. 이번에 손흥민 선수도 그 얘기를 했는데 상대에게 골을 먼저 내주는 건 그야말로 치명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골을 누가 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토너먼트에서. 토너먼트는요. 단판 승부이기 때문에 수비가 되지 않아서 먼저 선제 실점을 한다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란전에서 먼저 봐야 될 포인트는 김민재 선수가 빠진 수비의 어떤 안정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란전 첫 골을 누가 넣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란 포인트 지금 짚어주셨어요. 네. 베트남이 눈에 띕니다. 베트남 강력한 우승 후보 일본을 누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원래 이렇게 잘하는 팀이었어요? 제가 베트남 경기 이번 아시안게임 중계를 했었는데요. 저도 하면서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베트남이 이렇게 갑자기 축구를 너무 잘할 수가 있을까. 베트남 축구가 역사상 일본을 꺾은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역사상 처음입니까? 네. 그러니까 베트남이 지금 기세도 좋고 경기도 너무 좋은데 그냥 결과만 이긴 것이 아니라요. 저는 일본이 최근에 국제대회 나가서 이렇게 경기를 못한 거 처음 봤어요. 물론 일본은 와일드카드가 없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21세 이하 선수들로 나온 거는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 나이는 좀 어린 선수들이 구성됐지만 베트남이 올 초에 있었던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준우승이라고 하는 정말 대단한 성과였고 그렇죠. 제가 한 몇 주 전에 베트남을 좀 갔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박항서 감독에 대한 인기라고 할까요? 지지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예전에 히딩크 감독 바라보던 그것과 비교하면 저는 못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거의 국민적인 영웅이고요. 그래요. 베트남이 실제 축구 경기가 대단합니다. 그런데다가 요즘 프로리그가 많이 올라가고 선수 자원도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좋아진 선수 더하기 또 지도자의 어떤 능력이 결합되면서 완전히 폭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베트남과 만약에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서로가 잘 올라가게 되면 4강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지금으로선 만나고 싶지 않은 상대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입니까? 네네. 그러면 이거 좀 종합을 해보자면 물론 이란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우리로선 이란전이다. 하지만 좀 더 길게 본다면 베트남과 만날 4강이 가장 두렵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근데 그 전에 또 있어요, 사이에. 그다음 8강에서 만나게 될 팀이 우즈베키스탄과 홍콩의 승자인데 우즈베키스탄이 정말 쉽지가 않고요. 이번 우즈베키스탄이 조별리그에서 3전 전승이고요. 아이고. 3경기에서 10골을 넣었는데 실점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와. 지금 이게 산 넘어 산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응원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첩첩산중이라는 걸 확인하면서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만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가 응원 뜨겁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SBS 축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박문성 위원 만났습니다.